지금 페드가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도의 형태는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반복이 될 것이고 쉬는 것도 투자이시다. 자, 앞에서 그 글로벌 금융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좀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글로벌 불안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지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국의 3개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금리는 좀 안정화되었을지언정 영국의 국채금리 3개월물 단기물 같은 경우는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리버금리는 이제 결국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끼리 거래를 할 때 이제 빌리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버금리도 상당히 이제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아까 물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BOE,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지금 줄여야 되는 규모가 올해만 800억 파운드인데 아직 거의 8천억 파운드 정도 수준에서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재정 쪽도 문제가 되지만 이 줄여야 되는 자산 규모에서도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에 대한 압박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계속 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참고로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 관련되는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뭐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이렇게 위기론으로서 이제 발현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상세한 재무제표는 못 봤지만 일단 발표된 거로는 LCR이라고 해서 유동성 커버리지 레이쇼가 190% 정도다. 그러니까 190%면 상당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설정했던 부동산 펀드의 가격을 저는 이제 아마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동산 펀드 가격의 그 시장 가격 지수가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 시점, 그러니까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스위스의 부동산 가격이 이미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추정컨대 크레딧 스위스가 노출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된 그 자산 익스포저가 상당히 크고 그런 것들이 이런 부동산 펀드의 하락세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결부려서 자산 축소나 손실이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도 트레이딩 관련된 손익이 상당히 크게 잡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여러 가지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련된 부서의 손실도 상당히 많았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위기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CS에서 밝히긴 했지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드 스프레드를 좀 봤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 영국도 좀 위험한 징후가 있고 그다음에 CS 같은 경우도 위기론이 대두가 됐었는데 이제 테드 스프레드는 어땠을까 이제 살펴보시면 테드 스프레드는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미국 내에서 단기 3개월물로 달러를 빌릴 때 드는 이자율 대비해서 해외 시장, 그러니까 런던의 리보 시장에서 달러를 빌릴 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높으냐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숫자가 만약에 이 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은 외부에서 달러를 조달할 때 비용이 높다. 그만큼 좀 달러가 경색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스프레드를 전체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드 스프레드가 최근에 작년, 재작년 이제 우리 코로나 위기 때 돈이 워낙 많이 풀렸을 때는 0.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수치가 0.2, 안정할 땐 0.2, 그 다음에 불안정할 땐 0.45%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도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과거의 금융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금융위기 때는 사실은 4% 정도였습니다. 이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0.4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거의 10배 수준이었었죠. 그만큼 그때 당시는 달러가 본질적으로 없었고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금리도 급등하고 사실 금융기관이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실 때문에 달러가 없어지긴 했죠. 인과관계가. 근데 환경이 그랬던 환경이었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달러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M2라고 하는 유동성이 코로나 때
15조 달러였는데 최근에는 21조 달러 정도, 30%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직도. 근데 그게 줄지 않고 있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은 달러라는 돈 그리고 유동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많은 편이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어느 정도 힘들어지는 혹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이 테드 스프레드가 또 급등을 하고 그러한 영향들이 제거가 되면 또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그 박스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트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느 특정한 레벨에서 서로 당겨주면서 가격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금융시장의 긴장도, 텐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국면에서는 사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느 순간 이슈와 어떤 내용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처럼 그리고 침체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질 것처럼 이제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다가 또 반대로 그 이슈가 사라지고 이 이슈, 안 좋은 이슈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대책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최근과 같은 상황이 그런 현상이죠. 어떤 금리를 그러면 속도를 조절할 거야. 뭐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유엔에서 이제 말 한번 도와줘서 금리는 인상 속도 늦춰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텐션이 또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의 어떤 위험선호 현상은 또 확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텐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안 잡혔고 이게 당분간은 내년 초까지는 잡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장도의 형태는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반복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김작가 TV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전문적으로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기회를 어느 정도 이용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투자자분들을 좀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첫 번째 투자자분들은 단기 트레이더, 그러니까 기관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이 크고 어떤 파동을 만들면서 오르고 내리는 환경에서는 기회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래에서 바라보면서 위를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야. 그전처럼 시장 자체가 다시 완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야.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래에 대한 기회들은 조금 더 모색할 수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십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위에서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아래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그분들께 그래도 어떤 판단을 직접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아직 정책적으로 지표가 많이 남아있고 이런 텐션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내년 초까지 금리, 정책, 그리고 물가 잡히는 부분들 이거는 최소한 확인을 하셔야 내년 초 됐을 때 방향성이 비로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쉬는 것도 투자이시다. 쉬는 것도 시계를 넓히하고 0%라는 수익도 투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뭔가 내가 현금이 있다 해서 함부로 투자는 하지 말자는 의미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증시에는 다 지금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시는 건 걸까요? 앞으로 남은 것들이 또 더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일단 1차적으로 일단은 반영이 됐었죠. 이미 그렇죠.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는 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아직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리고 감세를 철회를 아예 안 했다는 것.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영국 내부에서도 계속 갑론을박 계속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와칭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켜볼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뭐 어떻게 가지고 있는 채로 가만히 있을까요? 각자의 입장,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손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산에 들어가 있고 어떤 포지션이고 자기 총자산에 대한 비중이 얼마인지 다 각기 다 다르시기 때문에 톨러런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드나 적어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더 가지셔서 투자를 하셔서 손실을 좀 메워나간다는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래도 일단은 이 최근 앞으로의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여유롭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실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네. 이제 올해 상반기에 네네. 이제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전쟁이 예. 일어날지 아무도 잘 몰랐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이게 이슈가 딱 터지면서 이제 네. 증시도 안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이렇게 또 급격하게 할지 몰랐는데 또 뭐가 터지고. 네네. 이제 이거 좀 적응되려고 하면 이제 사실 네. 올해 상반기면 영국에서 뭔가 있을 거라 사람들이 그쵸. 그런 반응이 별로 맞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또 뭐가 나오고. 네. 여기 좀 괜찮아지는 시점에는 네. 또 뭐가 네. 나오지 않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쵸. 이게 참 맞습니다. 주식 투자하기 편한 시기가 과연 언제 또 올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요거 지나가면 또 다른 뭔가 파도가 오지 않을까. 우리도 트랩에 갇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결국엔 이게 이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패드의 정책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패드가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가를 잡겠다고는 했지만 금리는 올리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돈은 안 줄이고 있고 그러면 돈을 안 줄이니까 내수 경제는 크게 무너지지 않지만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외부 충격들,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 체력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총체적인 어떤 양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무엇이라고 할까? 미국의 의도하지 않은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국은 당연히 자국의 경제를 지켜야 하니까 당연한 건데 금리를 올리면서 나타난 폐해는 다 외부에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의 정책 기조, 우리 금융권에 계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사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패드의 정책에 반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패드가 하는 방향대로만 따라가면 기대 수익은 다를지언정 수익은 얻을 수 있다. 근데 지금 패드가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하에서 물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지만 최소한 패드가 정책 방향성을 보이거나 효과를 거둘 때까지는 그래도 좀 시각을 넓게 가지십사 이런 판단을 합니다. 좀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네, 그리고 그때 명확하게 이제 방향 설정되면 네. 또 박사님 나와셔서 얘기해 주실 테니까. 네, 저희 또 다음번 시간에는 혹시 네. 어떤 이야기가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드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저희가 러시아와 관련되는 이슈들을 최근에 푸틴의 전술핵 소형핵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나마라도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상반기까지는 좋았다라는 뉴스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 상황은 어떻게 변모가 됐는지를 보고 그러면 그가 정성적 마음으로 느끼는 압박과 다르게 경제적으로는 푸틴이 어떤 정도의 압박을 느낄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어떤 현황인지를 갖고서 감히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사태를 어떤 시나리오로 그려볼지 한번 생각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김작가TV 채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영상이 몇 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또 박사님의 뷰에서 그 사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유신희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